그러니까 자꾸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제가 이런 게 그것 때문에 개피 받습니다 진짜. 저 진짜 쪽박 찰뻔했어요. 쪽박 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큰 그림 좋아하고 저 자체가 좀 엄청 낙관론자여서 막 엄청 뭐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막 한다기보다 나름 제 나름의 분석은 해요. 그리고 큰 그림을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상상을 해보고 그냥 저는 그냥 되게 좀 막연하게 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런 걸 잘했거든요. 항상 먹었던 것 그렇게 해서 먹었고. 근데 이제 전업으로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주변에 진짜 주식 잘하는 제 주변에 주식 잘하시는 분들 보면 트레이딩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도 잘하고 장기 투자하는 구간에서도 막 트레이딩 해가면서 먹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주식에서 성공하려면은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성공한 주식 잘하는 형들한테 가서 나 트레이딩이 좀 배우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거 왜 굳이 왜 해? 하지 마. 너 그냥 하는 거 해. 아니 형 나 이거 배워야 될 것 같다고. 그럼 뭐 이제 팁을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고 이거 뭐 매일 뭘 하고 막 책도 읽어보고 뭐 상한가 나왔을 때 끝에 잡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뉴스 이벤트 주입하는 거부터 뭐 했는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지 당연히 안 맞으니까 잘 못하겠더라고. 난 좀 게으른 주식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스텝이 완전 꼬인 거야. 그치. 그거는 그러니까 막 그 뇌를 두 개를 같이 쓸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자꾸 해보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막 평소 같으면 안 하던 짓 하고 막 하다가 이게 완전히 꼬여가지고 그러고 나서 전업을 하면서는 오히려 막 되게 물론 그것만이 영향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힘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부업 투자자가 다시 되고 난 다음에 그건 이제 미련을 버리고 하지 말. 그러니까 그게 그 트레이딩도 뭔가 그 천성적으로 맞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나도 들었어. 이게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해야 되고 나도 그 트레이딩 하던 계좌가 있었는데 그건 다 정리를 했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막 노력만 들어가고 마음만 힘들고 뭐 수익률도 그냥 갖고 있던 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높지 않고 우리가 세금만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면은 진짜 과감해.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아. 좀 신중하고. 근데 좀 오히려 과감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것도 막 나는 한 번에 못 들어가고 막 나눠서 들어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 기질이랑 안 맞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 자기만의 그 맞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야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또 뭐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과자 먹지 마. 무슨 과자야? 눈에 과자 띄네지. 아니야. 눈에 띄네. 소리가 눈에 띄는데. 과자 아니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만약에 나한테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 뭐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심리가 무너져.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이게- 옷을 입고 이게 있으면 막 진짜- 부끄러운 거야. 밖에 나가서 막 누가 날 보는 것 같고 막 오히려 막 그렇다니까 되게 당황하게 돼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이중 트러블, 더블 트러블에 생기더라고요. 최악이에요 진짜 그렇게 근데 되면. 진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나름 멘탈이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멘탈이 약해. 너 어렸을 때 멘탈 안 썼어. 멘탈이 겁나 약해. 너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이 둘째다 보니까 제가 제일 뭐 억울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뭐 첫째니까 되게 좀 엄하게 형 알잖아요 그 장남의 그 뒤에 근데 뭐야 이런 이거 동생들이 또 그랬지? 반발하는데 지금 싸이가 없다고 지금. 우리 싸이 진짜 언제 오는 거야? 27살짜리인데 어머니가 막 호머를 뭐 챙겨줘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시는 그러더니 아직 애잖니 27인데 그게 그런 게 있지 항상. 어쩔 수 없어. 나도 둘째를 보면 좀 그런 게 있어. 괜히. 근데 이게 지금 그 멘탈리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항상 보면 뭐 투자를 하든 뭐 인생에서 뭐 꼭 투자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삽질을 한 순간을 보면 이 마음이 급해졌을 때야 항상. 맞아요. 지금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처음에 막 투자라고 제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 주식 시작했을 때 막 트레이딩하고 막 이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 멘탈이 되게 마음이 급했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마음이 급한 것도 갑자기 급해졌어. 그 전에 잘 살고 있다가 맞아요. 갑자기 뭐 내 친구 누가 뭐가 잘 됐다 뭐 아니면 뭐 내 동창 누가 뭐가 잘 됐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되게 좁은 버블 안에서 근데 그거 진짜 안 하려고 해도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냉정함을 잃고 무리하게 되는 순간이 와. 이게 자존심이 막 상하고 막 이런 내가 뭔가 뒤처져 있다는 그런 더러운 기분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전에 그 왜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애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정신 차려야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한번 왔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온 게 사실 나 혼자 살 때는 뭐 그냥 흥청망청 뭐 내 멋에 산 거야. 솔직히 멋있지도 않는데 순전히 내가 생각하는 내 멋으로 뭐 내가 잘났네 이러면서 살았는데 자식이 생기고 애가 생기고 뭔가 내가 이렇게 파이낸셜리 안정적인 거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내가 느낌을 딱 받았을 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학생이기도 했고 형님 학생일 때 아이가 있으셨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여유롭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10년 전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 뭐 어리다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햇병아리지 햇병아리. 근데 왜 그렇게 그때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차분히 마음을 먹고 그냥 꾸준히 했으면 될 것을 그때는 갑자기 내 가까운 버블 안에 누가 뭐 잘됐네 쟤는 저런데 나는 이러고 있네 쟤는 뭐 이런 차를 타고 쟤는 저런 집을 살고 뭐 이런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온 거야. 근데 솔직히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면서 내 상황 모든 게 다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주식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어렵게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상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잖아. 뭐 로또 맞을 수도 있고 뭐 부모님 잘 만나서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투자도 뭐 주식 말고 부동산 투자 잘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유튜버 유명한 사람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괜히 내 순전한 기준으로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다가 갑자기 걔가 나보다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막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블로거 인도에 무슨 유명한 블로거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투자 관련해서 쓰는 글을 봤는데 그 사람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라는 그림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그거 실패하는 되게 이유. 좋다. 근데 그게 이렇게 도표야. 투자에 쓰는 시간을 보여준 거야. 시간표. 네. 근데 보통 사람들 투자할 때 쓰는 시간이 대부분 뭐냐면 후회, 현실 회피, 현실을 부정하고 의미 없는 정보와 소음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거야. 부러움. 쟤가 나보다 더 빨리 수익을 내네. 그래서 그 사람을 베껴. 그리고 미래에 막 예측을 해. 막 시장은 이렇게 되고 경제를 이렇게 뭐 그리고 막 그다음에 공포감. 그다음에 아주 되게 조그만 한 1% 정도가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고 가치 평가를 하고 막 이런 거야. 부끄럽다. 진짜 부끄럽다.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그런 순간이 오잖아. 뭔가 내가 뒤처지고 있다. 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러면은 마음이 급해진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걸 자꾸 하게 돼.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래서 막 레버리지를 땡겨 쓰고. 급해지니까 땡기지 레버리지 욕심내고. 그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삼성 ENS, 삼성 이름도 까먹었어. 지금 리더스라는 주식인데 마스크팩 하는 그런 애들이었는데 중국에서 대박이 난 거야. 그게 그 희대의 주식에서 그 시대에 모두가 아는 그런 주식이었는데 그걸로 어떤 애가 몇십억인가 해서 뭐 벤틀리를 샀네 뭐 어땠네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부글부글까지는 아니지만 왜 나는 못하고 있어. 뭐 아무런 상관없는 건데 나 자괴감에 빠지는 거야 혼자서. 모르는 애야 하물며. 상대적 빈곤감이 지금 요새 한국에서 부동산 때문에 벼락거지라고. 거지가 아닌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거지처럼 느껴지는 거잖아. 물론 나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이제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늘상 해주잖아요.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때는 참 신기하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왜냐면 그건 심리거든. 그거는 심리라서 주변에 얘기해줘도 내 심리가 그러면은 그게 들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버는데 어떻게 하면 단타 잘 치는데 막 이런 것만 궁금한 거야. 막 비법을 가르쳐달라 이거지. 비법이 어딨어. 주식에 주인 되는 거에 비법이 어딨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하면 트레이딩도 결국에는 물론 정확한 분석도 있어야겠지만 마인드가 80을 차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멘탈이 진짜 중요해. 멘탈이.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옛날에 돌잔치 때 금반지 대신에 미국 주식 사주는 얘기 했었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그 계산을 해봤거든. 그 얘기 하고 나서. 근데 내가 뭐 40년 전에
내 나이를 밝히지 않겠어. 대충 40년 전이라고 하겠어. 30년 전으로 할까? 30년 전? 갑자기.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네, 그 40년 전에 그 돌반지를 그때 당시로는 이제 가격이 7만 원 정도 했더라고. 그때 시세로 따졌을 때 돌반지가. 그래서 근데 그 7만 원이 뭐 대충 70불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거를 지금 가격으로 치잖아. 그러면 이제 금 그 자체로 놨으면 3.6배가 됐어. 그러니까 25만 원이 됐어. 7만 원짜리가 25만 원. 뭐 물가 상승률까지 따지고 이러면은 그렇게 큰 그게 아닐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오르긴 올랐지 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소니 그때 TV 소니 유명했잖아. 물론 지금 뭐 한때 부침을 겪고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살고 있지만 근데 소니를 사서 그냥 가지고 있잖아. 그럼 16배가 됐어. 112만 원. 근데 망한 소니마저도. 망한 소니 진짜 망한 소니마저도.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에 두잖아. 그럼 28배야. 196만 원. 그 심지어 치약 있잖아. 치약 회사 콜게이트를 샀으면 77배야. 539만 원. 40년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내 애들한테 이거 사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걸 못 누린다. 아니 진짜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좀 더 뭐 나이가 젊으시던지 지금 아이를 뭐 늦게 가지셔서라든지 돌잔치가 있어 진짜 돌반지 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식 계좌 만들고 삼성전자 주식. 그래, 삼성전자 주식. 뭐든지 좋아. S&P 500이다 뭐든지 좋아. 그냥 그거 사줬으면 좋겠어 진짜. 그 40년 뒤에 있을 것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 뭐 S&P 500에다가 사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뭐 콜게이트, 치약 이런 회사가 77배인데 코스코는 406배야. 2,800만 원. 로우스는 612배. 4,300만 원이야. 그다음에 애플은 얼마인 줄 알아? 애플은 8,260만 원이 됐어. 7만 원이 1,180배가 됐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홈디포가 대박이지. 홈디포는 13,982배가 돼가지고 9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아까 저희 무슨 얘기하면서 레버리지 쓰는 얘기하다가 이제 막 급해지고 욕심내서라는 문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솔직히 진짜 욕심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 다들. 그러니까 14,000배를 먹기 위한 욕심을 내야지 서두르지 않고. 진짜 만약에 돌반지 가지고 저는 14,000배를 먹으면 내가 14,000배를 먹을 수 있는 주식에 내가 여러 개 주식을 사놨는데 그 중에 하나는 14,000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40년 동안 살면서 삶이 되게 달라질걸. 내가 지금 많이 벌던 적게 벌고를 떠나서 이게 뭐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돈을 잣대로 안 볼 것이고 그러면은 정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까 IPO 한 50개 종목 중에서 한두 개만 이렇게 올라가도 나머지가 7만 원 다 날리고 7만 원 하나짜리만 잘 돼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지. 진짜. 아니 이것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잘 깨달아가지고 깨달았는 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욕심을 내면 내가 봤을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걸. 솔직히 그거 되게 커. 내가 애들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는 거야. 호보 자꾸 이렇게 어디 뭐 정치인 되려고 지금 출마하려고 그런 거야? 출마하라 그러셔가지고 큰일 날 소리죠. 만약에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뭐 돌문화라든지 결혼 문화도 똑같아. 결혼할 때도 막 무슨 되게 막 해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막 사회에서 막 얘기하는 게 많잖아.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집도 해야 되고 뭐 혼수도 해야 되고 이런 막 쓸데없는 돈 엄청 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S&P 500을 사자. 혼수는 뭐 내 집 마련 됐고 뭐 S&P 500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리고 난 40년 동안 안 건드릴 자신 있으면 삶이 되게 많이 달라질 거야. 중요한 거에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은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돈 때문에 너무 방해돼. 중요한 거에 집중을 못해. 좋았어. 이제 저기 호머랑 괴널 환갑잔치에는 내가 애플 주식 하나씩 사줄게. 그 미리 뭐 땡겨서 어떻게 안 되나요? 뭐야 땡길 수 없어.